20일 방송부는 백설이가 사방에서 몰려드는 압박 속에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반격을 시작하는 과정이 그려졌다. 단순히 언론 플레이와 이사회의 권력 다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인물들의 숨겨진 감정과 이해관계가 교차하며 극적 긴장감이 극대화된 회차였다. 기자들 앞에서 몰린 설이. 회사 로비.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설이는 꽃뱀이라는 조롱 섞인 단어까지 들으며 사방에서 포위당했다. 회장님께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냐? 돈 보고 사랑한 거라던데 사실입니까?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회장을 현혹시켰다던데요?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그 모습을 지켜본 태경은 설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내 손 잡으면 된다. 내가 반드시 저들을 법정에 세워 벌을 받게 하겠다. 하지만 설이는 단호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고작 해야 집행유예일 겁니다. 그 알량한 형량으로 죄책감이나 조금 덜겠죠. 하지만 난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옳지 않은 길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엔 절망이 아닌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민경채의 계략.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민경채가 있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댈 수 있으면 선정적으로 써라.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야 클릭이 올라간다라며 노골적인 지시를 내렸다. 여기에 댓글 부대까지 동원하라며 치밀하게 판을 짰다. 민경채의 계산은 분명했다. 주가를 폭락시켜 이사회를 열고 아버지 민두식을 오너리스크로 몰아내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르는 그림이었다. 흔들리는 자매들. 설이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민수정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수정은 차갑게 선을 그었다. 이번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수정은 이미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고 설이에게 손을 내밀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한편 민경채와 수정 사이에도 갈등이 불거졌다. 경채는 너까지 그 여자 편을 드느냐며 몰아붙였고 수정은 참았던 말을 꺼냈다. 언니가 이렇게 차별하니까 사람들이 세리가 언니 딸이라고 의심하는 거야. 민경채 사생아.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경채는 애써 웃으며 받아쳤다. 내 딸이라면 저렇게 방치했을까? 내 자리를 빼앗고 세리를 안 쳤겠지. 그리고 곧장 세리를 찾아가 경고했다.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여자 편 들지 마. 널 위해서라면 난 최선을 다했어. 엄마 없는 결핍 느끼지 말라고 돈도 아끼지 않았고. 하지만 세리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돈 말고 마음이요. 큰언니 나한테 마음 준 적 있어요. 난 아줌마가 좋아요. 내가 누굴 좋아하든 내 마음이에요. 언니는 신경 끄세요. 경채는 처음으로 세리가 자신을 향해 벽을 세운 걸 느끼며 씁쓸하게 돌아섰다. 회사와 집안의 균열. 다음 날 결국 기사들이 터졌다. 민두식 회장, 젊은 여자와의 불륜, 사랑인가, 동거래인가 같은 선정적인 제목이 쏟아졌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회사 안팎은 술렁였다. 경채는 아버지를 찾아가 신랄하게 말했다. 댓글 한번 보실래요? 돈으로 젊은 여자 꼬신 게 성매매랑 뭐가 다르냐고 하네요. 다들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고 합니다.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이사회 열 겁니다. 분노한 두식은 탁자를 내리쳤다. 그래서 결국 압이 잡아먹으려고 별렀던 거냐. 그러나 경채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사회로 안 되면 주총이라도 열 거예요. 회사를 해치는 사람은 누구도 용서 못해요. 결국 열린 이사회는 경채의 뜻대로 흘러갔다. 분노한 두식은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설이의 반격 준비. 설이는 직접 경채를 찾아가 맞섰다. 기어이를 이렇게까지 키워야겠어? 아무리 회장 자리가 탐나도 그렇지 친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게 딸이 할 짓이야. 경채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착각하지 마. 아버지를 몰락시킨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설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곧 고개를 들었다. 회사 강당 좀 쓰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꽃뱀이라고 욕해도 좋다. 하지만 나도 내 목소리는 내야겠다. 그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강력한 울림을 남겼다.
기자회견 진실의 반격. 며칠 뒤 회사 강당에 기자들이 모였다. 서리는 단상에 섰다. 기자들의 질문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정말 회장이란 걸 모르고 만난 겁니까? 증거는 없지만 믿어달라는 겁니까? 비아냥 섞인 질문들이 이어졌다. 서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증명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어 그녀는 준비해온 증거를 꺼내들었다. 몇몇 기자들이 민경채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자료였다. 이게 당신들이 기사 쓴 이유 아니었습니까? 나를 꽃뱀으로 몰아붙이는 대가로 돈을 챙긴 거 다 밝혀졌습니다. 기자들은 당황했고 경채와 선재는 얼굴빛이 굳어졌다. 서리는 마이크를 움켜쥐며 분노를 드러냈다. 내가 꽃뱀이란 증거 제대로 가져와요. 그럼 나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 같은 짓을 사주한 사람들에게 똑똑히 전하세요. 내가 반드시 똑같이 대갚아주겠다고.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곧장 경채를 향했다. 경채는 이를 악물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표정 속엔 흔들림이 역력했다. 이후의 그림자. 기자회견이 끝난 뒤 회사는 더욱 큰 파문에 휩싸였다. 서리가 증거를 공개하면서 일부 기자들의 신뢰가 무너졌고 여론은 다시 갈라졌다. 경채는 예상치 못한 역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더 치밀한 계획을 꾸미려 이를 갈았다. 선재는 속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저 여자가 이렇게까지 맞서올 줄은 몰랐는데라며 곧장 경채와의 연합을 더 공고히 할 생각을 굳혔다. 반면 서리는 결연한 표정으로 독백했다. 이제 시작이야.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 내가 반드시 무너뜨릴 차례야. 53회는 이렇게 서리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당당히 반격을 선언하는 모습으로 막을 내렸다. 민경채와 김선재의 계략, 민두식과의 균열, 그리고 세리와 수정의 갈등까지 모든 인물들의 관계가 뒤엉키며 앞으로의 전개가 더 격렬해질 것을 예고했다.